미래스탁 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조건 검색식에서 주가 등락률로 종목을 좀 검색을 했었었죠. 주가 등락률 여기 나오는 요거죠. 주가 등락률로. 자, 근데 그때 찾았던 종목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종목을 찾았지만 제가 이제 눌림목 종목이다라고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을 얘기했어요. 그 종목이 어떤 흐름을 가졌는지 한번 보죠. 그때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주말에 녹화를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금요일까지만 당연히 주가가 나와 있었죠. 오늘도 또 주말에 합니다만 이때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이봉전 대비 상승했던 애들이 눌림목을 주면 그 다음날 상승할 확률이 좀 높아집니다. 그쵸?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느냐? 벌써 고가가 6,800원까지 갔었어요. 11.48%.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시간적 개념이 아닌 그 Y축 개념이죠. 가격에 대한 그걸로만 봤었을 때는 등락폭이 많은 것들은 한 5일 안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요. 자, 물론 다 같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랑 비슷한 게 얘잖아요. 예. 물론 다 같이 가지는 않아요. 그죠? 다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내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고, 그리고 그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자리 안 들어갑니다. 네, 저 같은 자리는 저는 이런 자리를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어떻게 조건 검색식 뭐 100개가 나오고 60개가 나오고 뭐 이러지만 그 안에서도 이게 좋았다가 이거는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기간 내 등락률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무슨 단점이 있느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봉전 대비 영봉전. 상대적인 거예요. 뭐냐? 무슨 얘기냐? 자, 요거를 안 보였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봉전 대비 영봉전.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누구 대비해서 지금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제 대비 오늘. 뭐 3일 전 대비 오늘. 3일 전 대비 하루 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일주일 동안에 등락률이 뭐 7% 이상인 거를 고르고 싶은데 골라지겠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일주일 안에 7% 이상인 거, 전일 종가 대비. 그러면은 하루 전 대비 오늘 나왔던 거 추가. 또 3일 전 대비 이틀 전 거. 4일 전 대비 3일 상승한 거. 5일 전 대비 4일째 상승한 거. 이렇게 하면 엄청나게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단점이 있느냐면 조건식은 20개까지밖에 못 넣어요. 넣을 것도 많은데 며칠 안에 움직인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언제 이거 다 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나와져 있는 게 뭐냐? 자, 새로 조건식 작성해서 눌러서 저장할 필요는 없죠. 기간 내 등락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를 했듯이 5봉 이내 그러면 5일 안에 5일 안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네 포함인 거예요. 그죠? 그쵸? 요새 뭐 미국 지수가 계속 급락하고 막 그러는 와중에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신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 위주로 잡으셔야지 돼요. 시간값을 가지고 있는 이평선으로 대응할 게 아니에요. X축 값인 이평선으로 작업할 게 아니라 이평선이 또 뭡니까? 가격하고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을 대응하려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격도라는 게 있어요. 이격도. 그런 값을 갖다가 활용을 해줘야지 돼요. Y축.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Y축에 대한 가격값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봉 이내에 전일 종가 대비 10%, 30% 룰이니까 뭐 10%만 돼도 큰 거예요. 사실상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15% 룰이 있었을 때는 4%만 돼도 괜찮았었습니다만 요새 30% 룰이니까 7% 이상이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클릭해 놓으면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정리를 해보면 5봉. 그럼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5일.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 쉬는 날이었다? 그럼 전일 금요일까지. 워킹데이로 합니다. 워킹데이. 개장일 기준으로. 그죠? 폐장이 되거나 이제 휴일인 경우에 당연히 제외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수정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몇 개가 나옵니까? 예, 264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죠. 와, 이것도 유한양행도 그림 좋네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조정 들어올 때 사야 되는 거예요. 21만 6천원 정도 부근에서. 날라가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거죠. 어때요? 시세를 준 놈들이 계속 시세를 주게끔 돼 있어요. 그쵸? 예, 이런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고르셔야지 돼요.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렇게나 고르시면 안 돼. 왜? 급등주나 이런 것들은 단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지만 반대로 뭡니까? 단기간 내에 돈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분만 대응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돈 잃어요. 돈 잃게 되면 심리가 깨집니다. 심리가 깨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사람이 죽습니다. 돈이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뭐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공부를 하셔야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 내 등락률이라고 하는 거는 네, 뭐다? 그 기간 안에서 어떻게 원하시는 상승률을 기입을 해서 하실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새로 작성을 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급락한 걸 찾고 싶어. 급락한 걸 찾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7% 이하로 해볼까요? 추가 검색. 그러면 7% 이하짜리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것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5일 안에. 볼까요? 계속. 그쵸? 5일 안에 7%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것들은 다 걸린다. 몇 개가 있습니까? 최근에? 네, 90개가 있다.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왜 합니까? 왜 해? 왜 해요? 얘네들은 또 장점이 또 있죠? 예.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급등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당일 단타로 대응하셔야지 돼요. 당일 단타로 대응을 하실 때에는 물론 저희가 이제 조건식 강의 시간이긴 하지만 분봉을 항상 보셔야지 돼요. 분봉을 항상 보셔가지고 이 분봉에서 이제 상승과 흐름을 잡아내서 그때 진입을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분봉에서는 심플해요.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나중에 이평선 매매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제가 좀 알려드리겠지만 맞고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쵸? 맞고 떨어지고 그리고 여기 도파를 못했다가 또다시 여기 맞고 떨어졌는데 이 까망선이죠. 까망선 그리고 녹색선이 있는데 까망선을 두껍게 해볼게요. 아, 저게 11선이 아니었나 보네요. 121선이었나? 아, 1분봉이었구나. 아. 그쵸? 이거를 못 뚫어요. 분봉에서. 하락하는 애들은. 1분봉에서 120분봉을 못 뚫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 뚫는 시점이 나옵니다. 빵야. 그죠?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었던 놈들은 여기서부터 대응이 되는 거예요. 이만큼이.
이게 몇 프로입니까?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 나오네요. 예. 단타로 하기에는 깔끔한 거죠. 그죠? 예, 안전한 거예요. 왜 안전하겠습니까? 왜 안전해요? 여기에 근처에 들어가서 손절을 여기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손절 잡아봐야 몇 프로입니까? 이거 1%네? 그죠? 그렇잖아요. 못 뚫었던 놈을 뚫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땡큐죠. 어차피 손실 나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들어가야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 그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Y 값에 대한 가격에 대한 등락률 값을 확인을 한 뒤에 어떻게 해줍니까? 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종목을 찾아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찾는 게 아니라 뭐다? 자기 스타일에 맞는, 자기 매매법에 맞는 종목을 고르시는 거예요. 종목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건 검색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종목을 골라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이 한두 줄로 되는 게 아니라 20개를 꽉 채워야 나올까 말까 해요. 그러면 이건 조건 검색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는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나열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거기에서 진짜 좋은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를 줄 아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뭐 1년 지나고 2년 동안 계속 이거 조건 검색실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하시면은 결과론적으로 얘는 4개든 5개든 좋은 종목만 뽑아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개념이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2회 이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2회 이상. 이게 뭡니까? 예, 2번 이상. 뭘 2번 이상? 뭘 2번 이상이에요? 예, 마이너스 7%짜리를 2번 이상 했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5봉 이내에서 전일 종가 대비가 하루에 벌써 마이너스 7%짜리가 하나 나왔는데 2번 이상 된 종목을 골라보겠다 하는 거예요. 수정했죠? 검색해 볼게요. 자, 검색해 봅니다. 검색 15개 나와요. 진짜 7%짜리 이하로 마이너스 7%짜리 이하가 2번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15개밖에 안 되니까. 자, 보니까 한 번 나왔죠. 25%. 그리고 여기서 또 점아 맞았네요. 이오테크닉스 몇 프로입니까? 여기서 종가가 7.9. 여기 몇 프로? 7.65. 그죠? SGS 중공업 뭐 감자 해가지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에 7.56, 예, 14%. 그쵸? 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법이 각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각자의 기법을 여기에다 녹여내는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종목을 뽑아내야 되는데 프로그래밍 하기는 어려우니까 키움증권에서 뭘 해준다? 이 조건 검색식을 제공을 해준 거예요. 쉽게 프로그래밍 하세요 라고 해서. 자, 3회로 하고 수정해 봅니다. 검색 하나 나왔네요. 이거 레버리지는 뭐 신경도 쓰지 마셔야 되죠. 예, 대상 변경 같은 경우에 대상 변경을 선택을 해서 이런 거 선택을 해줘야죠. 필요 없는 것들. 예. 검색하면 안 나오겠죠, 이제. 예. 이제 3번 이상 하락한 건 없어요. 자, 그러면 상승의 흐름을 잘 가져가고 있는 거 7%짜리로 3회 이상 수정 검색. 이건 아까 반대죠. 무슨 얘기예요? 뭐가 반대라는 얘기예요? 아까는 하락을 3번 이상 하락했던 애들. 그쵸? 얘는 반대로 상승을 하는 애들이에요. 한 번 24%, 한 번 10%, 한 번 9%. 그죠? 5일 안에 3회의 상승을 가져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하락에 대한 차트를 봤었잖아요.
걔네들은 하락의 힘이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상승을 했던 애들은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존재를 합니다. 그거를 골라내기 위함이에요. 여기 기간 주가 등락률로 하게 되면 몇 봉전 대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여러 번 나와줘야 되는데, 기간 내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있게 한 줄로라도 힘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종목은 다 뭡니까? 당연히 힘 있는 거는 Y축 가격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장원테크도 계속 올라가고, 인스트루먼트 얘도 그렇고, 그죠? 여기 올라왔을 때 8% 된 거니까. 유틸렉스, 예, 신규 종목이죠. 그쵸?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종목 찾을 때는 이 등락률로 하는 거예요. Y축에 가격에 대한 등락률인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새로 작성을 해서 오늘부터 그냥 20분 정도로 맞춰 드릴게요. 지금 한 16분 정도 지났는데 20분 정도로 강의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20분씩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자, 주가 돌파. 이 주가 돌파라는 거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일봉전의 고가보다 올라가 있는 거 검색해 볼게요. 하루 전보다 올라와 있는 거. 하루 전보다 올라와 있는 거. 그죠? 이 삼양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해볼 만해요. 물론 이게 역배열 상황이잖아요. 예, 역배열 상황이라서 원래는 접근을 하려면 이 정도 가격이 올라왔었을 때 접근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좀 지수가 이제 반등을 했죠. 급락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좀 공간을 좀 넓혀 놓을게요. 요런 자리 왔었을 때 매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왜냐면 얘네들이 이제 저항 자리니까. 근데 이제 어제의 움직임이죠. 금요일 날의 움직임으로만 봤었을 때에는 뭐다? 예, 괜찮다. 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도 접근해 볼만 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근데 이 별거 없는데 전일 종가보다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는 거를 고르고 싶다. 그러면 그걸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주가 비교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도 별건 없습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주가 비교는 그 전날의 종가와 오늘의 종가를 비교를 해서 누가 크냐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놓는다라 그러면 그거 뭡니까? 예, 음봉이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일봉전 종가 어제 목요일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요일이고 금요일이에요. 그러면 목요일이 크고 금요일이 작다는 얘기거든요. 검색을 해볼게요. 나오는 것들이 다 작죠? 그쵸? 전일 종가를 뛰어넘질 못하는 거예요. 왜? 전일 종가보다 오늘의 종가가 낮은 걸로 해놨었으니까. 반대로 해볼까요? 수정. 검색. 그러면 전일 종가보다는 다 뭡니까? 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을 다 고르는 거예요. 그쵸? 예. 기아차도 많이 좋아졌네요. 현대차하고 더불어서. 예. 저 같은 경우는 뭐 대형주를 잘 안 하니까. 예. 대형주를 안 하는 이유가 다 있죠. 왜 안 합니까? 예.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시간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안전한 것보다도 단기간 내에 상승폭이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 같은 걸 잘 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투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드는 개념으로 하실 거면은 공부를 잘 안 하시는 타입이라고 하시면 예, 대형주로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합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다 됐는데 요거부터는 주가 비교에 대한 부분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기간 내 등락률, 주가 돌파, 주가 비교 이렇게까지는 했는데 다음 주부터 또 천천히 하나씩 하면서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을 고를 수 있는 거를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